김태흠 충남지사가 서산시를 찾아 당초 목표인 2028년 서산공항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해 서산 AB지구에 청년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지역 누적강 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가뭄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담수호와 보령댐 저수율도 상승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170억 원을 투입해 급식실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환기 설비를 개선하고 휴게실 면적도 늘릴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협약 신규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 보건과 보육, 문화 서비스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산 시민들을 만나 공항 건설과 청년 스마트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김 지사가 시군 방문 10번째 일정으로 지금 서산시를 찾았다고요? 네, 충남 시군을 돌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5일 서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서산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대화 자리에서 서산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충남의 수건사업인 서산공항 건설은 지난달 9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충남도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 계획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항 기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인데요. 사업비가 500억 원 아래로 낮아지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김 지사는 사업비와 운영비 절감, 편익 증대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당초 목표인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김 지사가 서산에 청년 스마트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청년 스마트팜 조성이 추진되는 곳은 서산 AB지구입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스마트팜을 빌려줘 청년 농업인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영농단지는 3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충남도와 현대건설 소유 농지, 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지 안에는 축구장 14개에 해당하는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을 지어 청년들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머지 농지는 역시 청년들이 임대해 농사를 짓도록 하되 논농사보다 스마트팜 설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영농단지 입주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도 마련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4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올해 안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또 대산 임해지역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선 오는 11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본 구상을 수립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저수율도 상승하면서 가뭄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충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4일 오전 기준 275mm로 평년 수준을 보였으며 지난해보다는 123mm 많았습니다. 담수호 저수율은 예당호 69%, 대호호 59%, 간호로 120%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입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은 32%로 여전히 낮지만 점점 평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급식실 환경 개선에 17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교육청은 해당 사업비를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급식실 환기 설비와 노후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개 학교에 63억 원을 투입해 환기 설비를 개선합니다. 또 노후 급식실 리모델링과 급식 종사자 휴게실 면적 확보를 위해 23개 학교에 8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협약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농촌협약은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30분 이내 보건, 보육 등 기초 생활 서비스,
60분 이내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업인데요. 당진시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아 읍면 소재지에 기초생활 거점을 조성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지도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네, 서산시 윤희정 산업안전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 산업안전팀장 윤희정입니다. 예, 먼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산업안전 지도 컨설팅 사업, 이게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서산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적인 자체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도적으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인에서 20인 미만 종사자가 근로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지도가 이루어지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안전관리 지도 분야와 기술 지도 분야로 구분되는데요.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과 관리 상태, 유해오염기구 대상 방호조치 상태, 안전검사 대상 확인과 실시 여부, 재해 유형별 오염 요인과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현장 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소규모의 사업장이나 사업체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영세 사업장의 산업안전 지도와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한 서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산업안전팀 윤희정 팀장이었습니다. 외식 물가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대학생들, 그야말로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줄이고 줄여봐도 밥 한 끼 먹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학가 밥상 물가, 이정화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21살 대학생 안채영 씨가 학교 앞 식당을 찾았습니다. 파스타와 리조또, 양식 메뉴 가격선은 8,000원에서 최대 10,000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파스타의 경우 작년 7,000원에서 1년 새 1,000원이 올랐습니다. 밥값이 좀 많이 오르긴 해가지고 사실 용돈 받는 걸로도 교통비랑 밥값으로 거의 다 나가긴 해요. 그럼 보통 점심시간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0,000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안채영 씨의 하루 식비는 2만 원. 지난달에는 한 달 밥값으로 32만 원을 썼습니다. 2년 전 지출 내역과 비교해보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용돈을 받으면서도 알바해서 쓰고도 있는데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금방 잔고가 나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나가는 게 커진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 거리로 나가 용돈과 하루 식비 지출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식비로 하루 10,000원에서 2만 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로 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인 셈입니다. 용돈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용돈의 절반 이상을 밥값으로 쓰거나 용돈만 갖고는 밥값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불과 2년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느껴져가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해요. 식비로 부담하는 정도가 얼마 정도예요? 네, 저는 한 80% 식비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80% 정도를 식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담이 됩니다. 좀 어떻게 그러면은 좀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아껴가지고. 학생들의 얇은 지갑 사정을 달래주는 건 학생 식당입니다.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20분 정도인데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이 대학교 학생 식당의 풍경인데 1,000원으로 아침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 식당을 찾습니다. 하얀 밥과 양배추쌈, 제육볶음까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도 식권을 구매하고 학생들과 같이 아침밥을 먹어봤습니다.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좋은 점? 이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일단 가격이 유통비도 많이 들고 식사비도 요즘에 10,000원대여가지고 되게 비싼데 1,000원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학교 1,000원의 아침밥은 2년 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 끼 3,000원인 식사를 정부와 학교가 각각 1,000원씩, 나머지 1,000원은 학생이 부담하게 한 겁니다. 반찬이 4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걸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사실은 교외에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 고공행진 물가 속 대학생들의 하루 끼니를 살펴봤습니다. 대학가에 가면 무조건 싸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상을 위해 1,000원의 아침밥을 잇는 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합니다. 홍성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중국인 마사지사가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홍성경찰서는 40대 여성 마사지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이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러 온 30대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